2024 프로야구. 자, 이 프로야구 타이틀이 왜 이렇게 서글프게 들리죠? 예, 롯데자이언츠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스튜디오 함께하고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일단 화요일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선발 투수 반지. 이날 롯데 홈런 4방 맞고 그냥 정말 무기력하게 그냥 끝났어요. 반지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홈런 3방 맞았습니다. 염 의원님 좀 여쭤볼게요. 반지 선수가 요즘 좀 안 좋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날도 이닝은 7이닝 2 하면서 네. 실점은 3실점밖에 안 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단지 좀 아쉬운 게 이제 홈런 3방으로 3실점 했는데 뭐 결국에는 투수가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반지 선수는 홈런은 3개 맞았지만은 본인의 어떤 주구는 다 해줬다고 봅니다. 근데 결국 타자들이 치진 못해서 이제 졌다 생각할 수 있는데 아쉬운 거는 결국에는 이제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마음 편하게 처분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네네. 그래도 반지 선수가 시즌 막판에 이 타자들과 좀 이렇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네네. 그날 홈런 3방 맞고 뭐 잘 던지긴 했지만은 조금 아쉬운 면은 없지 않아 있었죠. 네. 일요일 경기에도 나왔는데 일요일 경기에도 안 좋았어요. 야수들의 도움도 못 받고 말이죠. 그죠? 일요일 경기에서는 뭐 반즈 선수가 본인의 어떤 수비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그리고 조금 빗맞은 내야 쪽에 나가는 타구가 이제 안타도 되었고 뭐 본인이 마운드에서 어떤 마음이나 이렇게 정신적으로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 모습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서 뭐 최근에 제일 좋지 못한 어떤 중이었다고 봅니다. 일요일 경기는요. 그러니까요. 이게 화요일, 일요일 2번의 등판이었는데 이번 주 상당히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반지 선수가 2번을 등판하면은 1승 정도는 건져줘야 되는데 네네. 이제 못해서 저 또한 아주 아쉬운 한 주였습니다. 네네. 예, 롯데가 참 갈 길이 바쁜데 이날 경기로 좀 제동이 걸렸습니다. 윤동희 선수하고 전준우 선수 병살타. 진짜 뼈 아팠지. 예. 이날 롯데는 삼성 선발 투수 코너를 상대로 처음에 선취점을 내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보였습니다. 네네. 그리고 추가점의 찬스 때마다 번번이 범타로 물러나면서 타격의 집중력을 많이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롯데 4회 초 공격에서는 레이에스의 좌전 안타 그리고 전준우 선수의 첫 번째 병살타 그리고 추격의 찬스를 한번 놓쳤죠. 그리고 네네. 3대1로 뒤진 7회 초 공격에서도 선두 타자 번트 출루와 볼넷으로 1사 1, 2루 기회를 잡았는데 여기에서도 윤동희 선수의 병살타로 득점에 실패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날에 결국은 경기에 패하고 말았는데요. 지금 삼성 투수의 이날 코너 선수의 위력적인 구위 탓도 있었는데 매번 찬스 때마다 나오는 병살타와 범타는 네네. 사실 우리 롯데 선수들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고 어쨌든 게임을 계속적으로 이겨야 되는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이런 병살타는 사실 이 게임을 이길 수 없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네. 많이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코너가 코너에 몰렸는데 병살타로 끝나고 또 코너에 몰렸는데 병살타로 끝나고 이게 진짜 반복되면서 와, 좀 너무한다. 이렇게 클러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본인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 막 자연스럽게 져버렸어요. 그렇죠. 네. 사실 코너 선수의 볼도 좋았는데 어째 몸쪽 하이패스트 볼을 던지고 사실 그 볼을 이 집중적으로 던지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 볼을 던짐으로써 유인공으로 바깥쪽 변화구를 던지면서 땅볼로 병살 타구를 네네네. 만들려고 하는 그 부분에 유인 쪽에 많이 좀 계속 선수들이 걸렸죠. 걸려드는 것 같아요. 네,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수요일 경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윌커슨 선수였거든요. 이날 윌커슨 선수의 아들하고 또 반지 선수의 딸이 시구랑 시타를 했는데 뭐 아이들이 승리 요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윌커슨 선수의 투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 의원님? 올 시즌 이제 1선발로 시작했죠. 그죠? 네. 작년 되게 잘했고 올해도 기대가 큰데 지금 마지막에 이제 앞서 화요일 경기 뭐 반지 선수가 또 홈런 3방으로 투구는 잘했는데 뭐 결정적인 홈런 3방을 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윌커슨 선수도 최근에 좀 좋지 못합니다. 좀 들쭉날쭉한 어떤 투구를 하고 있는데 이날도 사실 본인의 어떤 투구는 다 해주지 못했다 생각하거든요. 5.1이닝에 안타를 7개 맞은 4실점 4자책이 했거든요. 예. 예. 좋지 못한 게 최근에는 좀 한 이닝에 점수를 좀 많이 주는 경우가 좀 있어요. 예. 이게 참 갈 길 바쁜 롯데로서는 화요일 반즈 수요일 윌커슨 하면은 2승을 해도 지금 시원찮을 판인데 예. 이날 승리는 했지만은 윌커슨 선수가 1선발로서의 어떤 투구는 보여주지 못했다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행히 타자들이 다음 이닝에서 점수를 뽑아주면서 승리를 해서 다행이었죠. 예. 근데 지금 남은 경기에서 반즈 윌커슨 선수가 최대한 좀 막아줘야 그죠. 예. 투구를 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좀 갖춰지는데 그래도 1, 2 선발이 최근에 좀 좋지 못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제 LG하고 경기도 선발이 윌커슨이에요. 예, 그래서 좀 잘 해줘야 되는데 윌커슨 선수가 한 4회까지는 잘 던지는 것 같은데 5회 되면 갑자기 급격히 난조를 보이고 여면 이거 좀 지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윌커슨 선수? 작년에는 우리가 반 시즌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반 시즌 봤죠. 반기 봤는데 완벽했었는데 네네. 올 시즌은 지금 앵커 얘기하듯이 조금 한 시즌을 치르다 보니까 체력적인 면이 좀 버겁다는 게 좀 나타나는 건지 아무튼 최근에는 제가 항상 1, 2 선발 얘기하면은 인닝 이타로서의 모습도 보여줘야 된다. 예. 최근에 윌커슨 선수의 투구를 보게 되면은 5이닝, 4이닝 이런 식으로 던지는 투구가 간혹 나오거든요. 네, 맞아요. 이런 면에서는 윌커슨 선수가 분발을 해줘야 되는데 올 시즌뿐만 아니고 내년 시즌까지 윌커슨 선수가 KBO 리그에 남으려면은 남은 경기에서 좀 좋은 투구해가지고 팀이 5강에 그래도 한번 기적 같은 걸 한번 바라볼 수 있으면은 참 좋은 지금 상황인데 네. 올 시즌뿐만 아니고 내년 시즌을 생각한다면 지금 남은 경기에서 좀 좋은 투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네. 예. 7회가 일단 비기닝이었는데 32분 동안 6득점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게임은 전날 삼성과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무기력한 타격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타선의 응집력이 굉장히 돋보인 경기였는데 4대1로 지진 7회 초 상황에서 선두 타자 레이에스의 안타 그리고 전준호의 2루타 정훈의 2루타 등 타자 1순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7회에만 대거 6점을 기록했는데 결국 7대5로 역전승을 만들어냈고 모처럼 몰아치는 화끈한 타격으로 승리를 거둔 롯데는 이날 승리로 사실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짝 예, 우리가 가을 냄새를 잘 만나 했어요.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날. 예, 우리 가을 야구 간다고 그랬거든요. 왜냐면은 4대1로 지다가 갑자기 역전을 해가지고 그냥 그렇잖아요. 예, 7대5로 이겼어요. 7대4, 7대5. 예. 수요일 방송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일요일까지 마쳤기 때문에 이게 살짝 말하기가 굉장히 다 아는 사실이라 살짝 불씨를 남겼다 하는 그런 게임이 아닐까. 예, 그래 생각해요. 예, 이날 난리 났었습니다. 7회 나승엽 선수 도루도 했는데 이거 완벽하게 잡히는 타임이었는데 또 도루가 되고 그러니까 되는 날은 그냥 다 되더라고요. 예, 그렇죠. 사실 1루에 있느냐 2루에 있느냐는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안타 내면 타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2루에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김태형 감독은 나승엽 선수에게 도루 사인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승부수를 띄운 것 같고 그리고 나승엽 선수는 또 성공적으로 시즌 첫 도루를 기록한 것 같고 그 후 나온 박성욱 선수의 안타와 3루 도루는 상대 내야를 흔들 수 있고 실책까지 끌어낸 멋진 플레이인데 이날은 사실 이 아구들이 사실 잘 맞아 들어갔던 그런 게임들이 아닌가. 아구가 잘 맞았다. 톱니바퀴처럼 탁탁탁 맞아 들어갔어요.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여운을 남긴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선발 투수 정현수 선수였거든요. 그런데 이 정현수 선수가 1과 3분의 2이닝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면서 시즌 첫 패를 안았습니다. 너무 빨리 내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염 의원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정현수 선수가 선발 올라오게 되면은 조금 이제 빨리 내리는 모습이에요. 김진욱 선수도 좀 그런 편이고. 네네. 그러니까 그냥 마운드에서는 지금 사실 우리가 5선발을 전체 다 시즌 첫 이제 5선발을 생각했을 때는 그 그림은 지금 다 그려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네. 약간은 이제 김진욱 선수나 정현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이렇게 난조를 보인다 하면은 김태형 감독이 좀 빠르게 교체를 하거든요. 예.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뭐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선발이 5이닝, 6이닝 끌어주면 좋지만은 지금 뭐 마지막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정현수 선수가 조금 일찍 내려간 건 뭐 분명한 겁니다. 분명한 건데 지금 정현수 선수가 좀 부진한 상황에서 계속 마운드에 놔둔다면은 결국 타자들이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스텝 입장에서는 투수들의 어떤 교체 타이밍이 조금씩 빨라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순위 싸움도 하고 있고. 예. 결국 이제 기적같이 신락 같은 어떤 5강 희망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스텝의 어떤 투수 교체 이런 거는 저는 시즌 막판이기 때문에 크게 뭐 의아하고 무리가 되고 하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정현수 선수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지난 목요일 경기를 정현수 선수가 선발이고 조기에 강판됐다라는 사실보다 포수를 맡았던 정보근 선수의 이 브로킹 실패라든가 아니면 볼 배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결국 그날 경기 이후 2군으로 내려갔습니다. 정보근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 의원님? 사실 저도 그날 정보훈 선수의 플레이에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보고 계시는 팬들이 아마 더 안타까워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정보훈 선수는 연습을 해야 될 게 참 많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네네. 보이는데 사실 그 부분도 있지만 블로킹 연습만큼은 정말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 해야 되는데 사실 블로킹 실수는 점수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포수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 연습이 아닐까. 그리고 그 갖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염 의원님, 그 투수 입장에서 어떤 포수 만나면 좀 든든하고 그런 것도 있죠. 본인만의 어떤 변한 포수가 있습니다. 하는데 뭐 결국에는 투수들이 다 조금씩 틀린데 결국 시즌의 어떤 지금 롯데 상황에서는 정보근, 손성빈 또 뭐 대체 선수들이 좀 이렇게 경기에 임하고 있는데 결국에 손성빈 선수하고 정보근 선수가 제일 포수 마스크를 많이 쓴다고 보거든요. 근데 투수 입장에서 어떤 포수가 좋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결국에는 선발 마스크를 많이 쓰는 선수에게 사실 투수도 좀 맞춰갈 필요가 있거든요. 어떤 투수는 누가 편하다, 어떤 투수는 누가 편하다 해서 그걸 계속의 스텝에서 맞춰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약간 어떤 멘탈적인 부분에서 이 포수는 나는 좀 그래, 이 포수는 뭔가 호흡이 맞아 이런 건데 그러니까 모든 게 투수가 마운드에서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거든요. 뭐 정보근 선수나 손성빈 선수가 올라오더라도 어떤 선수가 오더라도 마운드에서 오늘 어떤 식으로 내가 투구를 해 가야 되겠다 하는 걸 그러니까 볼 배합이나 어떤 제구력이나 볼 구종이나 이런 걸 뭐 포수 상관없이 본인이 해가야 되겠다는 걸 그림을 그리고 올라가면은 특정 선수가 올라와야 내가 잘 던진다 하는 걸 좀 없앨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투수의 멘탈이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이 목요일 경기에서 롯데에서 안타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점수가 안 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 의원님? 사실 작년의 선수들은 풀타임으로 뛰은 선수들이 거의 많이 없고 그리고 어린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올해는 유독 날씨가 많이 더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체력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겠나 보고 사실 체력적인 부분이 떨어지면 사실 집중력도 같이 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점수가 안 나고 또 실책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좀 정신적인 문제, 체력적인 문제 그런 부분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와, 근데 진짜 금요일 경기도 굉장히 처참했습니다. 삼성 맞아가지고 윤동희, 박승우, 고승민 선수가 병살타를
3개를 쳤어요. 그러니까 2개 쳐도 지는데 3개 치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근데 윤동희 선수가 요즘 조금 부진한 것 같아서 박 의원님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동희 선수 같은 경우는 제가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어린 선수에 비해서 굉장히 기본기라든지 이렇게 장기적으로 타율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이 타격 기본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요즘 들어서는 확실히 체력적인 부분이 맞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체력이다. 체력입니다. 네네. 체력인데 어쨌든 올 시즌을 마치게 되면 우리 롯데자이언트 선수들은 제가 볼 때는 체력적인 부분은 이 부분과 같이 네네. 굉장한 성장이 있을 거라 저는 예상이 돼요. 예. 그리고 기대도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마무리 훈련뿐만이 아니라 동계 훈련을 굉장히 잘하고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연습은 네, 네. 꼭 제가 우리 선수들 많은 연습과 내년 좋은 성적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네네. 뭐 롯데가 실책으로 자멸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매 경기마다 이제 실책이 계속 나오니까 예. 네, 그렇죠. 줄이는 게 참 중요하겠고 예. 이날 김진욱 선수가 내려가고 롯데는 나균환 선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좋지 못했지 염위원님. 네, 2이닝 초하면서 이제 2실점 2자책했거든요. 뭐 결국에는 홈런 때문에 또 조금 뭐 좋지 못한 투구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엔 좀 중요한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구승민, 김상수 그리고 자완 스페셜리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진해수 선수 그리고 김원중 선수가 불펜인데 네. 사실 이 선수들은 결국에는 뭐 이기고 있거나 동점인 상황에서 좀 올라갈 수 있는 기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 외의 선수들이 조금 경기가 뒤집어졌을 때나 아니면은 지고 있을 때 올라가면 조금 이렇게 이닝을 틀어막아줘야 되는데 올해 롯데 불펜진에는 좀 그런 모습에서는 좀 약하거든요. 네, 네. 나균환 선수가 조금 전반기에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도 나균환 선수가 뭐 전반기에 어떤 부진한 모습은 벗어나지 못했다 지금 좀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안타까운 면은 결국 항상 지금 시점에서 얘기하지만은 너무너무 한 게임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나균환 선수 그날도 실점하면서 사실은 뭐 역전하지 못하고 그죠. 네네네. 자막에 졌는데 좀 투수들이 지금 상황에서 조금 더 분발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날 주루 플레이도 참 실수가 많이 나와갖고 6회 말 1사 1삼루를 만들었는데 이게 폭투가 나온 사이에 1루 주자 박승욱이 런다운에 걸려갖고 아웃이 됐고 예. 또 뒤늦게 홈으로 파고든 윤동희도 태그아웃 됐거든요. 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염조석 해설위원 말씀대로 갈 길 바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요즘 가슴이 너무 아프거든요. 네, 가슴이 아파요. 예, 가슴이 아픕니다. 저도 뭐 진짜. 콕 찌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힘들어요. 예. 원아웃 1, 3루에서 5대1로 팀이 추격하는 상황에서 진짜 아쉬운 주루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도 왜 그런 주루 플레이 한 건지 사실 저는 이해가 잘 되지는 않지만 예, 그렇죠. 저 다 이해를 못하죠. 저도 조금 안 되더라고. 예. 근데 먼저 박성우의 주루 플레이가 문제가 있었다고 보이고 삼성 강민호 포수의 1루 송구가 좋았는데 네네. 어쨌든 3루 주자 윤동희 선수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빠른 스타트를 했었다면 좋은 승부가 되지 않았겠나 생각하는데 예. 선수들 이 박성우 선수와 윤동희 선수의 호흡이 잘 안 맞았다고 보입니다. 겨울에는 그 연습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네네. 예. 많이 아쉽고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날 SSG 만날 때 좀 기대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괜찮겠지. 근데 이제 상대 선발이 앤더슨인데 정말 뭐 꽁꽁 묶였어요, 사실. 그러나 앤더슨도 공격수가 많아지니까 바뀔 수밖에 없었고 이날 선발 투수 박세웅이 올 시즌 들어 가장 잘 던진 것 같은 엄청난 구위를 보여줬는데 요즘 박세웅 선수는 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염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3경기만 보면은 뭐 7이닝, 6이닝, 뭐 7.1이닝 그죠.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까지 하면서 이런 박세웅 선수의 모습이 사실 좀 더 빨리 나왔어야 되지 않나 할 정도로 최근에는 아주 좋은 어떤 투구를 마운드에서 해주고 있는데 그래도 또 타선이 침묵하면서 그죠 1대1로 좀 무승부가 났는데 박세웅 선수가 그래도 늦게나마 본인의 어떤 마운드에서의 운영 능력이나 본인의 투구를 하고 있다는 게 좀 다행스러운데
이 또 반대로 윌슨 선수가 조금 부진한 모습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박세웅 선수가 그래도 우리 결국엔 토종에 있어한 얘기를 듣는데 네네. 1대1로 비긴 건 좀 아쉽지만은 최근에 3경기의 투구를 보게 되면은 그래도 전반기 막판부터 아주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그런 어떤 부진한 모습에서 탈피한 지금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네. 마음도 뭐 다행이다 생각은 들거든요. 예. 앞으로 남은 경기에서 또 한 2게임 이상 한 3게임 정도 등판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본인의 어떤 등판을 할 때 최근에 이제 이어온 이런 좋은 투구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내년 시즌도 생각하고 또 올 시즌 5강에 또 박세웅 선수가 신락 같은 희망을 좀 이어가는 투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박세웅 선수가 모처럼 잘해준 경기였는데 이날 연장 12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1대1로 비겼거든요. 박 의원님 이날 경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날 고성민 선수의 2안타, 황성빈 선수, 신윤우, 남성엽 선수 1안타가 있었는데 이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앤더슨 투수의 구위가 많이 밀렸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해설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와, 이렇게 선수 시절 때 예. 앤더슨하고 안 부딪혀서 정말 다행이다. 아주 무시무시했어요. 그래도.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서 바로 우리 롯데자이언트 선수 타자들이 마음을 알게 되잖아요. 네. 제가 이 위에서 보면 사실 위에서 봐도 겁이 나는데 타석에 들었으면 얼마나 위력적이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이런 투수 저런 투수를 따질 게 아니라 어쨌든 사실 플레이오프나 포스트 시즌 가면 네네. 이런 투수들이 다 나와요. 1, 2, 3선발들이. 갈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좋은 투수들이 나올 텐데 어쨌든 이런 투수들도 이제 롯데자이언트 타자들은 잘 영용을 하면서 잘 네네. 적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날은 사실 박세웅 선수의 호투보다 그 김원주 선수가 1실점하는 그 과정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야 김원주 선수 내년에 FA 이거 어떻게 하지? 굉장히 구단도 고민되고 팬들도 고민이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여면님 그 김원중 선수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뭐 제가 방송 중에도 항상 얘기하지만은 롯데의 클로저는 김원중 선수지 않습니까? 네. 시즌 치르면서 좀 안 좋은 모습도 있고 또 좋은 컨디션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하지만은 결국 김원중 선수의 어떤 본인의 마인드 컨트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최근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던 게 결국 빠른 패스트볼 위력이 살아나야 뭐 포크볼이라든지 변화구라든지 본인이 마운드에서 좀 경기 운영을 해갈 수 있는 볼 구종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패스트볼 비율이 조금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내년 FA 얘기는 하셨는데 지금 경우에는 FA를 생각한다기보다는 팀이 어쨌든 뭐 계속 얘기하지만 신락 같은 어떤 희망을 가지고 투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안타깝습니다. 김원중 선수가 최근에 또 한 3경기 뭔가 그래도 좀 충격에서 벗어나면서 무실점 경기 하면 좀 마운드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참 중요한 상황에서 김원중 선수가 1실점하면서 1대1 무승부를 가는 그런 경기였는데 김원중 선수가 남은 경기에서도 좀 본인의 어떤 모습들 클로저로서의 좋은 모습들 보이면서 팀도 좀 살고 본인도 어쨌든 뭐 생애 2번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첫 FA니까 좋은 대우 받으면서 롯데에 좀 남을 수 있는 그런 투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 경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롯데 아까 뭐 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책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같은 기간 에러스 15개에 달할 정도입니다. 이 실책 줄이려면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실책을 줄이려면 사실 이 시즌 중에는 쉽지가 않아요. 실책을 줄이려면 이제 마무리 훈련뿐만이 아니라 동계 훈련 때 정말 펑고를 하거든요. 수비 연습을 펑고를 하는데 정말 많은 펑고를 받고 체력적인 하체가 이렇게 받쳐줘야 이제 공을 따라가는 후덕이 되는데 어쨌든 체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뭐 컨디션이 떨어지고 하면 이 공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는 부분에서는 이제 15개라는 굉장히 좀 분명히 하는 그런 볼 개수가 실수 개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 좋은 음식과 이제 뭐 휴식이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은 연습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체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실체 걷잡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휴식을 많이 취하면서 좋은 생각 그리고 긍정적인 좋은 생각. 그래요. 저도 좋은 생각이 필요하고요. 예. 선수들은 더더욱 또 좋은 생각이 예.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아, 듭니다. 그 강희동 강씨라는 분이 저 유튜브에서 포장하시느라 참 안쓰럽다고. 진짜. 명절 진짜. 선물도 아니고 지금 포장한다고 지금. 홍만 갈매기님이 우리 선수를 좀 잘해달라고. 예. 그러게요. 아유, 답답합니다.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예. 박정태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 염종석 부산 MBC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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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